안녕하세요. 톡토류 블록체인 뽀개기 김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페이앤페이 류도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사기, 채굴,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블록체인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 그래도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블록체인이 뭘까요? 일단 단어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딱 나눠서 보시면 돼요. 블록하고 체인 딱 묶어서 놓고 보시면 되고, 블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엉켜 있어서 물리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사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때문에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네. 흔히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들 뭐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던 개념이긴 한데, 이거를 복잡하게 뭐 계약이 어쩌고 이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은행으로 설명드리면, 통장 있으시죠? 네. 은행가 통장을 만들면 얼마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래도 그쵸. 뭐 1,000원이든 네. 한 100만 원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가서 자, 은행에서 100만 원 넣었으니까 통장에 100만 원을 찍어서 줬겠죠. 근데 나와서 카드를 발급 받으셨으니까 카드나 계좌이체 가지고 100만 원을 쓰셨어요. 네. 통장에는 얼마가 찍혀있죠? 100만 원 찍혀 100만 원 있겠죠? 찍혀있죠? 예. 그거 들고 은행 가서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요? 안 주겠죠. 안 주죠. 왜냐하면 썼으니까. 네, 예. 가지고 계신 게 사본이기 때문이에요. 어. 은행에서는 원본은 은행 서버에만 있어요. 사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통장 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원본의 데이터와 휴대폰으로 따지면 동기화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그런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원부, 갖고 계신 것도 원부예요. 그때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또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뭐 노드, 슈퍼노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저한테 한계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보내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진짜 이미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맞는지. 그거를 컨펌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 확인을 해줘요. 맞아. 이거 정상적인 거래야. 또는 나하고 저하고 거래를 딱 하셨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때 저희 둘만 내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걸 기록해 놓은 다른 노드들이 또 있어요. 여기 가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노드니 뭐니 할 필요 없이 그냥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원부라는 거예요.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원부고, 이 원부끼리 내용의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위조나 변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강도가 해킹을 해서 네. 내 잔고를 없애고 싶으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서버만 딱 털면 돼요. 그쵸.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도 털어야 되고 여기도 털어야 되고 여기 계속 털어야 돼요. 블록은 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해킹이 안 된다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그럼 되게 좋은 거기도 한데 네. 약간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찝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이 네.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뭐 그쵸, 삭제되는 거죠. 거래하는? 네.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블록체인으로 구성돼서 흔히 말하는 가상화폐만 놓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기록된다도 맞지만 제한된 익명성은 보장을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요? 유도현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어요. 다만 내 지갑 주소나 네. 또는 뭐 지갑 주소에 따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기록은 남을 수 있죠. 그러나 유도현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된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입력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는 게 유도현이 입력한 게 아니라 지갑 1 땡땡땡땡땡땡땡에서 보낸 거다 라고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게 익명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반대로 익명성이 또 없는 이유는 지구 저 멀리 있는 애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거래 데이터를 공부를 좀 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하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해킹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지갑 이메일 주소를 알거나 하면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 뭐 비트코인이 해킹당했다, 이더리움이 해킹당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산이 해킹당했다는 게 아니라 개인 지갑이 해킹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행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내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누가 알고 내 카드를 갖고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되돌릴 수가 없나요? 어떻게 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 점이에요. 되돌릴 수 없다. 이걸 어렵게 뭐 비가역성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시던데, 다만 순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제 걸 해킹을 했어요. 네. 해킹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해킹을 해서 딴 데로 보내는데, 내 지갑에서는 100만 개가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갑자기 내가 1000개나 10,000개를 딱 어디로 쏘는 거예요. 해킹을 해서. 그거를 컨펌해 주는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하면 컨펌을 안 해줘요. 컨펌 해주는 사람 누군데요? 그 노드라고 그래서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복잡한 용어라 네. 이 허가해주는 사람들이 이걸 허가를 안 하고든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역으로 해킹당했을 거를 막는 기능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순기능은 아니지만 그쵸. 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저 블록체인 관련해서 뭐 이게 뭐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나도 원부 상대방도 원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원본 그렇기 때문에 해킹하려면 다 바꿔야 된다. 자 실질적으로 이건 불가능. 나와 누구와의 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일치해야 된다. 이 사람이 위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즘 나왔던 그 트위터의 개념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트위터랑은 뭐 아예 근본적으로 네. 같다고 볼 수는 없지. 어느 정도는. 그쵸. 네. 내가 원본을 쓴 사람이 아무리 삭제를 해도 뭔가 누군가가 RT를 하고 RT를 했으면 그것까지 쫓아가 삭제를 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가상화폐가 이 블록체인의 부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가상화폐 분야 말고도 혹시 적용해서 좋을 분야 거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네. 곳. 요즘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을 많이 네. 하는데 어느 회사든 간에 서버도 돌리고 본인들의 뭐 데이터나 이런 거 축적을 하잖아요. 네. 이것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는 전 다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가장 큰 어떤 적용점을 그 회사들이 더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회사 서버에만 보관할 게 아니라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줄어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거죠. 왜 이 블록체인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실록을 편찬을 하면 네. 뭐 분산해서 보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가 불타도 저쪽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여기저기 누군가가 볼 수 있게끔 원본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고객 정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다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업데이트 할 때 거래 내역 같은 경우 당사자들 외에는 볼 수는 없게 만드는 기능을 넣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안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다만 초기에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적용은 그 각자의 회사들이 하는 영역인 거죠. 그것을 적용해서 가져갈 회사들이.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법을 가지고 갈 회사들이 이제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고민돼야 될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킹 사고. 요즘은 뭐 해킹 사고가 워낙 빈번하게 있다 네. 보니까 해킹이 가장 강력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 그 막대하고 어마어마한 서버 유지나 이런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 이제 그 두 가지 점을 가장 꼽고 싶고요. 세 번째는 거래 자체가 내용이 투명해지고 공개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뭐 굳이 표현하면 이상적으로 표현하면 뭐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어쨌든 정보나 뭐 이런 지식 네. 같은 것들이 공유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작권이라고 하시면 원본이 데이터가 여기저기 네. 빨리게 되는 거니까 누가 네. 진짜다, 뭐 누가 베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나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개념을 잡으셔서 블록체인 가지고 저작권을 구성하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목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등록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작권 관련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뭐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게 투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ICO에 돈이 많이 모인 이유도 그것 때문에도 있어요. 손을 쓰는 계약서도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지만 블록데이터로 딱 블록체인으로 묶여 있으면 이 계약 자체가 위조나 변조가 안 되잖아요. 계약 내용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ICO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블록체인 좋은 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뭐 익명성도 있지만 동시에 또 투명해진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요. 네. 반면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일명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블록체인 자체가 워낙 지금 현재 나쁜 점이죠. 정확하게는 블록체인 자체가 워낙 지금 금융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가상화폐라는 테마 때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가지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불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특정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뭐 이런 탈세를 하신다든지 또는 뭐 도박 같은 경우에 도박 자금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악용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좀 문제기도 하고, 금융 쪽으로 최초에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역성 문제 때문에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굳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정보화 시대 뭐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긴 하지만,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네.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반대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거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자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도덕적이 가장 많이 요구되죠. 도덕성.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가상화폐에 무슨 도덕입니까? 돈 벌었으면 되지. 그런데 가상화폐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액이 형성이 돼요. 그 신뢰의 근간에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블록체인은 그 어떠한 시스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봐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블록체인은 계속해서 사기 아이템 또는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게 하는 수단으로 또는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 위해서만 악용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가운데서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투명성, 뭐 익명성 이런 것들이 그 고유의 가치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하신 것 중에 네. 꼭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게 하나 있을까요? 하나만 꼭 꼽아주신다면. 네. 역시 저는 언제나 공부입니다. 공부요. 공부, 네. 계몽. 결국 도덕성이 갖춰지려면 공부를 해야 내용을 아시는 거고요. 네. 가상화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나마 가상화폐는 많이들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근데 블록체인으로 딱 넘어가면 단어를 딱 이야기하면 막히세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설명 안 하려고 말한 점이 많이 있는데, 꼭 공부하시라는 거 제발. 꼭 공부를 하시고 정말 시대에 안 뒤처지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부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그런 책들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일단 공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나아가든지 뭐 블록체인을 정말 받아들여서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든지 네, 맞습니다.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이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